마케터님이 추천하는 네.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방법들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마케터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나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키우는 것을 추천한다에 혹시 팁이 있나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네, 그럼 시간 절약할 겸 바로 인스타 관련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성장에 관하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마케터님,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단추를 잘 깨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인스타그램 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은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지금 질문 주셨던 내용을 보자면 어떤 자기 그냥 개인 채널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이제 브랜딩하거나 어떤 마케팅 용도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제 운영하려는 분들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네.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이제 필수적인 것은 이 계정의 컨셉과 톤 앤 매너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컨셉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떻게 표현할지, 톤 앤 매너는 거기 이제 피드 구성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무드를 줄 것인지 정하는 건데요. 이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피드나 구성의 스타일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글 계정이 먹방 계정이 되진 않죠. 그것처럼 이 자기 컨셉을 일관성 있게 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두 번째는 정기성과 이 지속성입니다. 네, 전문 용어로 하면 존버죠. 네, 이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이제 소비자 팔로워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전달한 것이 이 소통에서도 중요하고 이 신뢰 관계를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또 브랜드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장사를 하는 개념처럼 이런 그쵸. 것도 똑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럼 계속해서 그럼 우리 마케터님이 보시기에 인스타그램 하시죠? 네,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이제 하고 계시고 또 마케터 일로 이제 여러 사람들, 인플루언서분들 계정들도 많이 살펴보실 텐데 네네. 보셨을 때 좋은 계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제 눈에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즉 좀 그 매력적인 이제 계정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독자님들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보고 계신 분도 다 아실 거예요. 딱 지금 인스타 들어와서 몇 개의 계정을 검색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글 계정을 본다. 네. 그럼 시인 안지수 계정이 좋아 보이겠죠? 네. 왜 좋아 보일까요? 보면은 피드를 계속 내려도 많은 글들이 이미 있어요. 컨텐츠가 이미 있다는 자체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지속성, 그 다음에 꾸준하게 업로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이것을 팔로우하면은 계속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미 약속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피드 구성을 잡아놓으셨잖아요. 네네. 네, 이제 여기 보면 자료화면 나갈 건데 네. 한쪽에는 이런 컨셉으로 또 중간에 이런 컨셉, 그런 어떤 변화를 주면서 독자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글 계정이 됐건 또 먹방 계정이 됐건 혹은 자기 라이프 스타일 알려준 계정 혹은 요즘 운동 계정 또 요즘 그런 뭐 필라테스든 요즘 또 젊은이들한테 때로는 그 등산이 최근에 떴거든요. 네. 그래서 등산 계정 보시면 그 계정에 다른 내용이 크게 없어요. 이 사람 사실 등산만 하지 않거든요. 맨날 밥 먹고 산에 가지 않는데 이 계정을 보면은 등산 계정만 있어요. 네,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도를 줄이고 자기가 계속 보고 싶은 내용과 콘텐츠가 올라감으로써 내가 팔로우를 해서 이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이제 심리를 발동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해가 쏙쏙 되네요, 알려주시니까. 네. 제가 또 나름 잘하고 있던 거군요.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마케터님이 보시기에 사실 저는 좋은 계정은 좀 가려볼 수 있는데 안 좋은 계정은 제가 좀 발견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터님이 보시기에 좀 매력이 없는 계정들, 네네. 소위 좀 안 좋게 보이는 계정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실 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겠지만은 제가 앞에 말했던 내용들이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업로드가 꾸준하지 않고 또 이 피드를 구성했을 때 마치 지금 자기 핸드폰 열어서 사진첩 보는 느낌. 이 말이 뭔 말이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때로는 뭐 밤에도 찍었다가 여기도 찍었다, 먹방도 찍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잡직처럼 섞여 있으면 사실 딱 보셔도 이게 지금 뭘 여기서 말할 수 있는지, 내가 이 계정을 팔로우했을 때 주기적으로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냥 이 사람의 팬이라면은 이제 팔로우 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 내가 브랜딩하고 싶다, 또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무언가의 마케팅을 돕고 싶다 한다면은 그런 일관성들이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지속성이 없다면은 조금 브랜딩과 마케팅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은 참 이 갭 차이를 모르시기 때문에 자주 실수를 하시는 거군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연예인 분들 사실 계정들을 보면은 아무거나 막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팬이 있다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확장이 되지만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올리면은 경쟁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아,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한데, 마케터님이 네. 추천하는 네. 그냥 마케터님의 관점으로 볼 때, 네, 나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키우는 것을 추천한다에 혹시 팁이 있나요? 사실 이 시장은 그 마케팅도 하나의 시장인데 인스타그램도 하나의 플랫폼 시장이고요. 사실 어떻게 내놔도 결과가 어떨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예상 못하게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정확한 답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꾸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꾸준하게 컨텐츠를 올리고 그럼 이제 올리는 그 일 하나로만으로도 사람들이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를 못 받는 것조차도 평가죠. 하지만 내가 좋은 댓글을 받거나 혹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거나 이런 자체가 이 컨텐츠를 재확산시키면서 평가받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피드백이 왔을 때 아 내가 A, B를 올렸는데 이상하게 A는 되게 반응이 좋은데 B는 반응이 없다. 그 말은 즉슨 이 현재 시장에서 A 컨텐츠가 더 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잘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것들로 더 발전시켜야겠다. 그 B를 버리고 네 그렇게 초기에는 사실 자기가 컨셉이 확실해도 여러 가지 A, B, C 정도로 타입을 나눠서 내가 이렇게도 한번 올려보고 저렇게도 올려보고 그리고 영상도 올려보고 그러면은 이 반응이 꾸준하지 않지만은 좀 보일 거예요. 아 이런 거 올렸을 때 좋아하구나. 또 사실 저희가 이제 마케팅 하면서 그 시간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만약에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뭐 보통 4시, 6시 혹은 뭐 10시에서 12시 그 사이 이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퇴근 시간이나 집에 와서 자기 전 그 시간대 인스타를 많이 하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뭐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인스타를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딱 잡아서 업로드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 건데 네, 그런 것도 자기가 타겟팅이 확실하다면 그 시간대를 고민해보고 올려보는 것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인데 확실히 초기에는 이것저것 많이 올려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장르와 결대로 저도 맨 처음에는 이 시인 계정으로 시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가 매니아층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에세이랑 시랑 이렇게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러한 또 아이템도 발견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인사이트가 모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마케터님 해주신 것처럼 팔로워가 좀 적을 때는 결은 비슷하게 하되 좀 여러 가지 방법대로 많이 시도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케터님 참 우리가 이론은 알지만 항상 현실은 너무 부딪히다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각박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대로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하며 또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버티는데 성장이 미미하면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뭐 이러한 경우에는 뭐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상황들을 또 어떻게 반전시킬 만한 그러한 또 조언을 혹시 해주실 부분이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인플루언서들 뭐 인스타그램 특히 보면은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다양하고 또 실력 있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이전까지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나의 이제 컨텐츠를 좋아해준 사람들이 생기면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안윤수 신님도 아시겠지만은 뭔가 이 계정은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데 뭔가 팔로워 엄청 많고 그런 게 이제 가끔씩 보이거든요. 네. 아니면 그건 누가 봐도 깔끔하고 예쁘고 팔로워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팔로워가 적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없고 그게 결국에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냐는 매력도예요. 내가 이것을 팔로우할 만한 근거를 이제 구독자 한 사람들은 이 매력도에 찾는 거죠. 이 컨텐츠가 나에게 매력적인가?
근데 이 매력적인 것도 사실 좀 주관적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도표화시키거나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 자기 보이스가 있어야 된다. 나만의 보이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테리어에 관심 있다면은 인테리어만 쳐도 인테리어 팔로우를 많이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도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 소개되는 인플루언서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가시면은 사실 느낌이 비슷한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요즘 어디에서 한 번쯤 봤을 법봐. 우리는 이제 인스타 갬성이라는데 그런 갬성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내가 돋보이지 않으면은 팔로워를 가져가기 어렵죠. 하지만 내가 뭔가 같은 분야여도 나만의 보이스를 가지고 그것의 특장점을 생각해서 녹인다면은 그것이 사실 제일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나의 특장점을 내가 알면 좋은데 그 사실 잘 모르잖아요. 난 이게 장점을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이 장점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 갔다 계속 뭘 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걸 좋아해 주는구나. 그럼 이걸 내가 더 팔아봐야겠다. 그러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이 생겨요. 사실 보면은 이 가수도 그렇고 뭐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롤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은 창법이나 어떤 스타일 다 따라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게 생겨버려요. 그것처럼 어떤 그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인처럼 뭔가 운 좋게 빵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이 전략은 이 존버가 답이다. 근데 진짜 존버는 승리합니다. 네, 자기가 꾸준하게 그 컨텐츠를 자기가 믿고 내가 내 보이스를 찾아간다면 단기간에 많은 팔로우는 못 모아도 질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팔로우를 모으면요 그 이미 이제 굴러가요. 네, 그래서 자기 촉이 나의 팔로우를 이제 3,000명 만든다. 그럼 내가 뭘 해도 내가 똥을 싸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팔로우 3,000명 만들면은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이렇게 급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버티는 게 일단은 제 시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걸 또 내가 만들어 보고 네. 그럼 현실적으로 솔직히 마케터님이 보실 때 네. 우리가 그 장사를 시작할 때도 예를 들어서 초기 자금을 좀 준비하고 뭐 1년 이상은 버틸 생각으로 가게를 운영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요즘 볼 때 레드오션인데 현실적으로 얼마에 버틴다는 시간을 좀 가지고 들어가면은 좀 마음고생을 덜 하게 될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3개월에서 6개월. 네, 그 정도면은 자기가 이 시장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고 또 평가받기에도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거기에서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내가 한 1년 아래 위로 한번 해보면서 평가 받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뭔가 이제 평가를 받고 어느 정도 나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 계정을 좀 더 꾸준히 키우고, 근데 만약에 그 평가 가치가 볼 때 나한테 좀 미달하지 않는 것 같으면 혹시 좀 그 계정을 접고 다른 부분을 또 시작하는 것도 혹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접었다 해서 아예 없앨 수도 있지만은 이걸 남겨두고 또 하나의 시도를 해보면은 또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죠. 네, 그럼 마케터님 마지막 이제 1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잘 성장하는 인스타 계정 중에 네. 추천해 주실 만한 혹은 참고할 만한 인플루언서 아니면 그런 좀 인스타 계정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떤 딱 계정을 찝어주기보다 보는 방법을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등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검색창에 등산을 쳐서 해시태그 걸리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떠요. 근데 그게 최근 게시물도 뜨고 그다음에 인기 게시물도 뜨는데 인기 게시물도 그게 사실 뭐 좋아요 개수나 댓글 개수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딱 내려다 보면은 몇 가지 특이한 게 보일 거예요. 자기 눈에 좀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 찾아서 참고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진짜 방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1년 정도 인스타그램을 분석하면서 저는 탐색 탭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전 전문가 아닌데도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쵸. 이 계정은 눌러보고 싶다 하면서 컨텐츠를 제가 자꾸 시청하게 되고, 이 컨텐츠가 좋으면 피드에 들어가서 팔로우까지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일단은 내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고 싶으면은 뭐 탐색 탭이든 인기 게시물이든 내 관심 계정을 꾸준히 살펴봐라. 그러면은 좋은 게 보일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마케터님 1부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2부에서 인스타그램 광고와 협찬에 관한 부분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독자님들도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협찬과 광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독자님들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협찬과 궁금한 게 많네요. 네, 되게 많으세요. 협찬과 네, 광고 네. 우리가 인스타그램 하는 이유 중에 솔직히 하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몇 명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즉 협찬과 광고를 주고 싶은 계정의 특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잘 나가는 계정, 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되면은 네. 그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좀 노선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